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9월 19일 1시 23분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오르비 체인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르비 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많이 말씀드렸고, 투자자로서 제 어떤 의견을 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 제 말만 듣고 구매를 덜컥덜컥 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우려가 돼서 방송을 찍게 됐고요. 제가 구독자님들 댓글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이문식님께서 오르비 사려고 이더를 보냈는데 이더를 제 가격에 팔 수가 없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매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투자하나요? 매수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그 구독자님들의 어떤 소중한 돈을 투자하시면서 제 말만 듣고 하시는 건 아닌지 조금 우려가 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공부를 좀 하면 좋을지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오르비 체인 차트고요. 또 오르비 체인 차트를 봐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켜봤고요. 일단 첫 번째 그렸던 채널 안에서 놀다가 이 채널을 돌파하고 돌파 구간 후에 이제 또 다른 채널을 형성한 모양인데요. 이 채널이 아니라 채널이 아예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던가 그러면 아예 채널이 더 위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은 오래가지 않고 한 번 더 깨고 다른 채널을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은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방금 댓글에서 보셨다시피 이 오르비 체인은 구매조차도 어렵다는 거죠. 구매조차도 어렵고 현재 올비트의 BTC 마켓이랑 이더 마켓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인일 거래소라고 해서 다른 거래소에도 있긴 있는데 거기는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이처럼 비트코인을 보낸 다음에 사거나 이더리움을 보낸 다음 사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구매조차도 어려운 이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본 기사예요. 카카오가 클레이튼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더리움 외에도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이 디파이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이종 블록체인 간 거래 기능이 필요하다. 이종 블록체인 간 거래 기능이 필요하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인터체인이에요. 인터체인이 뭐냐? 인터체인이 다른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체인인데, 보세요 여기 이제 한국에는 아이콘, 코스모 코인, 도지더리움, 이제 오디스의 오르비 체인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인터체인 방식의 그 암호 자산이 바로 이제 오르비, 그 중에 하나가 오르비 체인인 건데, 지금 카카오톡 클레이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체인은 이 오르비 체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친 건데, 인터체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없는 한계를 인터체인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하는 게 바로 오르비 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르비 체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세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클레이튼이 살아남는다면 저는 반드시 오르비 체인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르비 체인,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르비 체인이 올비트에서 이렇게 BTC 마켓이랑 이더 마켓에서만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제 눈에는 찬스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 말만 듣고 사시지 말라고 네이버에 오르비 체인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실제로 그냥 네이버, 우리 그 대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 네이버에다가 오르비 체인 하나만 쳐도요, 정보가 그냥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접했어요. 그냥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볼까요? 오르비 체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이 써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여기도 잘 설명되어 있네요.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다른 걸 눌러보니까 코인정보소 사이트도 나오는데, 여기도 이 영보스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인데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오르비 체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많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도 오르비 체인이 2019년도 6월 24일 올비트 상장을 했는데 최대 발행량이 10억 개,
오디스에서 개발을 했다. DXM 클레이튼이 파트너사다. 오디스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참여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오르비 체인은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인데 다양한 체인에서 생성되는 블록체인 자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큰, 교환, 계약을 연결하기 위해 자체 표준화된 IBC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이 체인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클레이튼, 테라 등 다른 여러 퍼블릭 블록체인 시스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오르비 체인의 멀티 자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게임 결제, 개발자를 위한 SDK를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딱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왜 오르비 체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건 이제 클레이튼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대중화가 된다라는 걸 가정하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고 그게 그 불안함이라는 게 사실 확신이 없어서인데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하시고 좀 투자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제 호도리님께서 오르비 체인이 올비트 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만약 사고 싶다면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국내 국외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면 관심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코인이지만 거래소도 중요하다. 이 말 맞아요. 이 말 맞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 코인을 투자하고 싶다면 다른 거래소,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고 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상장되기 전이니까 지금 사서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펌핑이라던가 이런 거를 또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제가 블로그도 잠깐 이제 요즘엔 잘 안 올리고 있는데 이제 그나마 더 막 올리려고 하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체인을 투자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올비트 거래소의 경영 위기 혹은 모럴리저드 문제가 있다. 또 클레이튼 생태계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오르비 체인 망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나와 있네요. 이거 9월 2일날 했던 얘기인데 굳이 추천한다면 이더리움으로 이 오르비 체인을 살 바에는 이더리움 들고 있는 걸 권하고 싶다. 절대 추천하는 코인은 아니다.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과 제가 그냥 하고 있는 투자 방식,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것 뿐이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더리움이 더 나아요. 더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줄 수 있고. 그치만 저는 욕심을 내는 거죠. 오르비 체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래소 펌핑이라는 게 뭔지를 좀 간단하게 보면 이게 지닥거래소의 클레이튼 차트인데요. 이때 지금은 이제 1000원까지 찍고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0년도 6월, 그러니까 코인원 상장된다는 소식이 있자마자 이틀 만에 172원 하던 게 500원까지 3배 상승했거든요. 한 번에 이 호재 한 방으로 3배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때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거의 열흘 동안은 큰 호재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갔던 것 같아요, 클레이가. 그래서 저는 좀 클레이 투자자로서 좀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전 이때 샀거든요. 한 190원 이때. 그래서 전 500원까지 올라갈 때 전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러고 쭉 다시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솔직히 조금 약간 후회스럽기도 했는데, 왜냐면 3배 펌핑을 놓친 거니까 저도 좀 짜증나긴 했어요. 사실 이렇게 쭉 내려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조정을 한 여기까지만 먹고 이렇게 쭉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틀린 거죠. 근데 바닥 쭉쭉 기다가 쭉 펌핑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제는 추억이 돼버렸죠. 저는 오르비 체인도 충분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오르비 체인도 현재 이런 상황인데 거래소에 만약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뜨면 지금 이 올비트라는 어떤 거래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이 거래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 순간 이 자산의 어떤 가치가, 이 디스카운트된 가치가 얼마나 크게 뛸지는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르비 체인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GEM 이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를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어요, 정보들이. 이분이 아마 보석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것 같은데, 보성님이 진짜 이 오르비 체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상반기 검토 및 하반기 계획을 봤을 때 지금 상반기에 했던 것들이 이제 오르비 체인의 탐색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이제 뭐 클레이튼을 쓸 수 있는 클레이튼 수압 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글들만 잘 읽어보셔도 이 오르비 체인이 그리고 있는 미래라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뭐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보성님의 블로그를 꼭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를 전 권해드리고 싶고, 이분이 운영하시는 카톡방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뭐 가서 보실 수 있으면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생각에 맞는 정보들만 눈에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럴 수도 있고 보성님도 그럴 수도 있어요. 단점을 잘 못 보고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스스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요즘에 오르비 체인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유가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9월 19일 지금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대형 호재들이 있어요. 3분기에 TX 수수료 분배 예정이란 얘기를 했고 메인넷 출시 얘기를 또 했었어요. 하반기라고 하면 사실 남은 기간이 3개월밖에 없잖아요. 근데 TX 수수료 분배 예정도 아직 분배 안 했고요. 메인넷도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저는 지금이 정말 좋은 찬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갑자기 이 회사가 망한다? 뭐 그러면 뭐 저도 할 말 없겠지만, 뭐 있는 돈 다 날리는 거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카카오톡이랑 같은 건물에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한 식구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리비 체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 전해드리고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 감사합니다.